네. 지금 핫하죠. 어떻게 제일 핫한 드디어. 이슈인데. 네, 사실 실시간 댓글에는 다 그 얘기밖에 네, 댓글에는 계속 합당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박근혜 얘기, 한동훈 얘기 잠깐 하더라고. 이정주 화이팅. 네, 댓글은 지금 대부분 합당이 한 90%. 박형광 결혼식에 이어서 가장 뜨거운 댓글창에 이제 합당에 그렇죠. 대한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자, 두 분 취재한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일단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분위기는 의원들은 사실 나와서 얘기하고 하진 않지만 의원들은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다. 다만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원들은 민주당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성향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묶어서 봤을 때. 근데 왜 조국혁신당을 찍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더 선명하고 더 개혁적이기 때문에 내가 조국혁신당을 찍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난 세빙선이 좋아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난 여기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럼 우리 본선으로 들어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요 문제가 좀 있고 네. 지금 그리고 그 계속해서 뭐 지방 선거에 나갈 예비 후보들이 사실은 내부에서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융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역위원회가 조국혁신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잖아요. 네. 그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도 있고 뭐 청년위원장도 있고 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융화시킬 것이냐에 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그 내부에서는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내부의 평가는 어쨌든 합당은 될 것 같다. 네,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이정주 기자 취재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내부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온도차 있는데 온도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죠. 박형광 기자 말대로 네. 합당은 언젠가는 될 것 같다. 거긴 오케이. 근데 왜 지금이냐? 첫 번째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네. 합당 자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합당을 하면 서로 거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바나나를 파는 사람과 네. 사과를 파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교환을 했을 때 서로 이득이 돼야 돼요. 이득이. 그쵸. 이게 겹치는 과일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윈윈 할 수 있는 그렇죠. 전략. 상호. 네. 그래야 이제 거래가 되고 무역이 되는 건데 네. 민주당은 과연 뭐가 플러스인가? 여기에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거든요. 민주당은 뭐가 플러스인가?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지선을 네. 이제 2월 5일부터 예비 경선 후보 봤잖아요. 네. 근데 불과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예, 사실상 그러면 경선까지는 6월이 선거기 때문에 한 2달, 3달 남았다 보면 돼요. 그렇죠. 예, 3달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경선 다 끝납니다. 예. 원래 2월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경시 의원도 있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은 지금도 교통정리 다 끝났어요. 시군구 의원은 줄 다 섰어요. 맞아요. 네, 자기 나름대로 물론 경선을 해봐야 되지만 네. 그럼 내부에서 민주당 나름대로 그 후보들이 지금 4,000개 정도 자리가 있잖아요. 네. 지선은. 근데 거기 나름대로 줄을 쫙 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매핑을 해놨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잖아요. 네. 아까 박 기자 말대로 12명의 의원들이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이 당협위원회, 국민의힘 같은 경우 네. 지역을 먼저 정해야 되고 왜 비례니까. 그리고 그거를 선점하고 배분해 준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러면서 합당을 하면서 야 니들이 12명이 어디 자리 잡으려고 그래? 그건 안 되죠. 합당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면 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분을 줘야죠. 당연하죠. 네. 이게 합당의 수순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선거전 앞두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2명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지역위원회가 또 정해지만 그 사람들을 따르는 밑에 시군구 의원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겠죠. 그래야 나중에 총선을 치르죠. 자기 밑에 자기 개파를 형성해놔야 총선 때 경선할 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포 갑을 가든 은평 갑을 가든 어디를 찍었어요.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려는 장소 어딜까요? 물음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민주당의 지선에 출마하는 시군구 의원 전부를 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지. 네, 맞아요. 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지역 온거 아니야? 그러면 조국혁신당에 몇 명, 12명 몇 명을 보면 고향이 어디고 이 사람은 강원도 어디더라. 대구 갈 리는 없잖아요. 네. 본인이 대구라서 대구 가면 그건 신경 안 써요. 근데 수도권이나 뭐 경기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곳에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
위원회에서 벌써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네. 아, 이 사람 여기 올 것 같은데?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 좀 찝찝대던데. 플랜카드 많이 붙였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을 공략할 거라 해서 몇몇 타겟 지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쪽이 아닌 지역도 우리 쪽이 오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판을 벌려버리니까 네. 합당을 하고 싶어도 평시에는 그러니까 평시에는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긴장될 때 오게 되면 선거라는 게 결국 제로섬 게임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단순히 의원들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그 아래에서 출마자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계의 심리가 너무 세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거는 짧게 드리면 그러면 이거는 실리적인 부분이라 하면 정무적인 부분 이게 맞아요. 정치 공학적으로는 우리가 합당을 하면 지지율이 몇 프로 오를까? 합당을 해서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까? 그럴 수 있어요. 정치는 그게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네. 저는 현실을 인정하는데 그럼 명분상으로는 뭐가 있냐면 조국혁신당이 과연 명분상으로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 성비 사건 있죠. 네. 제가 어제도 오늘도 통화하고 왔어요. 강미정 대변인.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앞에 있는 사건 다 집어치우고 없다 치고요. 제 뭐 집어치운다는 게 아니라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예. 최근에 연루된 사람도 있죠. 네. 제가 실명 말은 그런데 그 김땡땡 대변인하고 예. 노래방 가서 이제 그 강제추행 사건으로 네, 결국은 네. 여러 사건 중에 예. 13개 사건 중에 예. 그걸로 지금 해가지고 2월 9일 날 재판하거든요. 검찰이 기소했어요. 네. 아, 그 대변인을. 네, 불구속 네. 기소했어요. 그 대변인 말에 의하면 예. 이거를 처음에 판단한 윤리위도 잘못됐고. 아, 이 자기는 대변인은 네, 대변인의 주장이 맞다면 네. 만약에 자기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당이 잘못한 거예요. 네, 조국혁신당 윤리 해체해야 됩니다. 유죄로 판단했거든. 예. 경찰도 유죄로 송치시켰어. 네. 경찰도 해체해야지. 예. 검찰도 기소했네. 이 사람 말이 맞다면 그걸 예. 보도한 저까지 예. 기자, 검, 경, 예. 당도 다 잘못된 놈들이에요. 예. 이 사람 지금 일루미나티에 사는 거야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예, 다. 이놈들이 협작하구나. 예. 이 정도 되면 예. 이게 지금 혐의가 짙은 거예요. 사실상 이걸 했다고 보는 게 더 이 성비위 문제도 제대로 못한 정당이 그렇죠. 무슨 합당이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근데 그 거죠? 관련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 재판을 받는데 네. 그 당시에 노래방에 함께 있던 관련자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강미정 전 대변인 최고에 고소했어요. 허위사실 에? 유포로. 그래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요. 어. 정보공개 청구해서 예. 소장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만약에 강미정 전 대변인이 설사 이게 나중에 판례로 보면 네. 설사 성추행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건 네. 2차 가해예요. 왜냐면 법원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사람을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 유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무죄여도 2차 가해인데 유죄 나오면 이건 2차, 3차 가해한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피의자한테 성추행을 당한 강제추행을 당한 피의자한테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관련자들이 지금 허위사실을 고소해가지고 강민영 대변인이 지금 사실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핍박을 받고 있죠. 근데 조국 대표 보세요. 단 한마디를 안 하. 이 사안을 조국 대표가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소한 사람들 조국 다 측근이에요. 예전에 민정라인. 제가 누구까지 말 못하는데 예. 민정숙소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예. 그냥 당원이 아니에요. 핵심들이다. 오른팔 왼팔. 조국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리는 예. 민정라인들이고 예. 김땡땡 대변인 수석 예. 대변인이었잖아요. 예. 조국 대표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의 유죄로 짙어지면서 2차, 3차 가해를 페이스북에 계속 하는데 조국 대표 뭐 했습니까 그때? 단 한마디를 했나요?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네. 윤리 끝난데도. 예. 조국 대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원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 정치 도의상 당대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 이정주는 진짜 기자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저희 취재 편의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아까 일찍 좀 걸어볼 걸 그랬나 싶긴 한데 저희가 늦었지만 뭐 짧게라도 라이브 포를 저희가 첫날 방송을 이제 그 긴급 기자회견 하던 날 했을 때는 81대 19였어요. 팽팽하네요. 네, 지금. 81%가 찬성의 여론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딱 시작하니까 5대5예요. 딱 5대5에서 찬성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5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참여를 하실지 보겠지만 지금 완전히 5대5 팽팽하다.
아니, 뭐 이런 완전히 분들도 이렇게 있네요. 딱 저한테 이제 조국 악마 작업 중이네. 어. 미음틴 이러면서 악마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네. 진실을 봐주셔야 돼요. 팩트만 보고. 그렇죠. 일단 이 합당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아주 민감하죠. 문제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진짜 명운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일반론, 당위론으로 생각할 때는 더 큰 통합을 통해서 어차피 뭐 문재인 정부나 또 이재명 정부나 똑같은 민주진보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서 큰 단결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호남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기조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나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뭐 통합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제가 직접적으로 취재해 보면 최고위원들은 이제 과정 관리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 초선 의원들 28명 이번에 목소리 세게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과정 관리에 있어서 대표가 제대로 잘 못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강미정 대변인 전 대변인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도대체 어떤 결말을 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결론을 못 낸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조국혁신당 그 지도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 다 형사처벌할 거 넘기고 당 내부에서 정리정돈 끝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지금 약 1,000분이 넘게 그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진짜 팽팽하네요. 지난주하고는 또 전혀 다른 여론입니다. 이번에는 찬성 여론이 48, 반대 여론이 52. 지금 1,080분. 지난주에는 뭐가 우세했죠? 지난주에는 찬성 여론이 81. 어. 네, 그리고 반대가 19였어요. 그런데 음. 이번 주에는 완전히 이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총리 이 별세 때문에 어제부터 사실상 이번 주 내내 그 조문하고 또 애도 기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물밑에서는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 사퇴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최고위원들은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귀착될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보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저한테 이제 조국 악마한다는 분들인데 제가 2024년 제 기사만 보셔도 아는데 네. 어차피 기자는 기사로 말하기 때문에 제 기사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민주당에서 왜 조국당 그렇게 도와주냐고 그렇게 공박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기자들은 늘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보유세 얘기하시잖아요. 장기 이제 장특공, 네. 장기 보유 특별 세제 이런 거 이제 낮추겠다.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세제를 좀 안 건드려고 하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2024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없애겠다고 하고 종부세 없애면 보유세를 건드려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이분들 봐라. 마용성 벨트에서 지금 의원들 고민정 몇 명. 네.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이득 보려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가치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2024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조국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제가 굉장히 세게 때렸어요. 민주당을. 예. 왜냐하면 조국 대표는 종부세 찬성론자였거든. 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하나의 지금 뚜껑에 뚜껑을 얻는 세라서 이거라도 없으면 지금 사실 소위 말해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견제가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적극 찬성을 하고 그 기사를 민주당 때리는 기사였거든 사실상. 그때는 그게 오르니까 그쪽 편을 들어드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그거는 조국 대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서민을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동의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요. 오히려 본론적인 부동산 개혁을 위해서 보유세 자체를 건드리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세제를 논의해보자. 네. 더 큰 판에서 본질적인 논의는 논의하고 있고 조국 대표는 예전에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서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위하는 거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상이지. 그리고 정말 약자를 위한 세상 더 나아가면. 네. 근데 강미정 대변인 같은 분들 전 대변인 이분이 약자지 이분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죠. 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 저는 조국 대표를 악마화시킨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 이걸 바로 잡으시면 돼요.
예, 사필 규정으로 예. 반성하고 다시 이걸 재조사해서 고소하신 분들 허위사실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석고대죄하고 탈당을 하든 징계를 하든 네. 자기 이름 밝히고 정리를 해야지. 예, 예. 이걸 떳떳하게 정리를 해야지. 예. 지금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뭉개고 합당하려면 안 돼요. 이 짐이 그대로 민주당으로 갑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예. 합당하잖아요. 저는 그럼 민주당 윤리위원으로 윤리심판하고 이게 문제가 옮겨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결국 형사처벌이 나오면 네. 나머지 왜냐하면 합당이 된 다음에 지금 고소한 3명이 민주당의 당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탈당하지 않는 한 그런 예, 거죠. 지금 탈당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론적으로 아 그렇게 그분들 탈당이나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없어요. 당원이에요. 네? 예. 진짜? 예, 그 상태에서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을 고소했다니까요.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예. 근데 아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랫목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희희낙낙거리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밖에서 엄동소란히 떨고 있으면 이게 과연 조국 대표가 말하는 그 사회권 있는 7공화국? 7공화국의 토대가 이게 맞아요?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가 맞냐 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죠. 정당이 아니 자기 집안에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사회권 7공화국 얘기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 정당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일이 발생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있고 네. 민주당도 있고 윤리 가동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공정하냐, 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무려 1542분이 44분 계속 올라갑니다. 투표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론이 팽팽합니다. 대신 찬성은 48, 반대 여론이 소폭 우세합니다. 반대 52, 찬성 48. 어제 시사인도 여론이 이제 이렇게 비등비등했다고 하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취재 편의점 여론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여론도 여론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각각 당원들의 판단과 선택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새로운 주에서는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어제 제가 취재하니까 최고위원들도 무슨 소리냐 이 문제는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격을 갖춰서 사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어떤 마음을 결정할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합당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이 합당이 뭐 대통령에게와 상의를 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대통령에게 이게 뭐 좋은 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합당이라는 게 당위성 합당을 해야 되느냐와 그리고 합당에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떼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맞아요. 이게 합당을 이런 식으로 발표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분노하고 혹시 뭐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땀만 먹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커져서 약간 좀 그 마음이 반대로 많이 바뀌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합당을 네. 반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사실 당위성만 놓고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도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합당이라는 것이. 왜냐면은 이 지방선거에서 양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그 두 정당이 격전지에서 격돌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 조국혁신당한테 지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서로에게 굉장히 타격을 입히는 그런 선거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합당은 좀 이점이 있다. 요 정도의 좀 시각도 좀 볼 필요가 있죠. 있다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코스피 5천에 그렇죠. 하필이면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해설을 다 마무리하기 그렇죠. 예, 전에 그건 문제죠 상당히. 그때 예. 왜 이런 샴페인을 터뜨려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저는 이어지는 아까 것 말한 같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합당하는 예.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네, 그 전제가 예. 몇 가지 정지 작업을 해놓고 깔끔하게 네. 이런 분란이 없게 그 다음에 합당을 하는 게 맞다. 그쵸. 시기나 예. 명분을 가지고. 예. 근데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기자가 예. 기자가 뭔데 반대를 합니까?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렇죠, 기자가 그렇죠. 반대한다고 예, 안 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당내 전혀 그런 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몇 가지 이거를 예. 없애고 걸림돌을 없애고 합당한다면 그게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네. 이제 예. 이 소리죠.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현장을 뛰면서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게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관계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너는 무슨 생각이야? 뭐 이걸 밀어붙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신문에서 사설 쓰고 뭐 무슨 칼럼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이 현장을 뛰는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분 될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분이 넘어서 최소한 2,000명의 의견을 모아서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의견을 갤럽이네 갤럽. 2,000명이면 갤럽. 예, 2,000명 모아서 팽팽하네요, 말씀을 팽팽해, 좀 진짜.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